안녕하십니까. 금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제 이 질문 과외를 하고 있는데 뭐 스킬을 왜 안 가르쳐줘요? 뭐 이런 건데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A 학생은 스킬을 가르쳐줍니다. 근데 B 학생은 스킬을 안 가르쳐줘요. 저도 과외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A 학생은 안 가르쳐도 될 만큼 지금 차근차근 공부를 한 다음에 나중에 스킬을 가르쳐도 돼요. 실력이 늘어나고. 근데 B 학생 경우에는 왜 스킬을 가르쳐 주냐면, 이 학생은 오래 가르쳐 줄 것 같지 않아요. 첫 번째. 그러면 그래도 도움을 주고서 과외를 끝내야 되잖아요. 돈을 받았는데. 그래서 가르치기도 하고, 첫 번째는 오래 할 것 같지가 않고, 두 번째는 비학생의 이제 방법, 공부에는 한계가 다다랐으면 이제 한계를 돌파하게 도움 주려고 그렇지기도 하고, 세 번째는 이제 고3이에요. 이제 시험에 임박했으니까 이걸 가르침으로 인해서 최대한 점수를 맞추느라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스킬을 가르쳐 주지 않는 학생하고 가르쳐 주는 학생이 사실은 저도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그런데 이 학생이 스킬을 가르쳐 달라고 해요. 의사 표시를 하면 가르쳐 줍니다. 부작용을 이렇게 하면서. 다만 이 스킬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면,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70대 30입니다. 70은 실력이고 30%는 시험 보는 능력이 스킬. 이 부분을 스킬이라고 해요. 스킬. 똑같이 국어도 이게 70대 30인데 영어도 뭐 70대 30 정도 돼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이 스킬은 그럼 왜 발생하느냐? 스킬이 왜 발생하느냐? 첫 번째는 유형이에요. 유형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 유형은 뭐냐? 이게 출제 방식, 그러니까 문제의 구조, 문제의 출제 방식이 거의 같다는 거예요. 문제의 방식이 거의 같은 거하고, 또 하나는 뭐냐고, 이런 유형은 이런 문제 방식으로 낼 수밖에 없는 근거 이론이 같다는 거예요. 공통된 이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형에 따라 접근법, 어떤 사람은 접근법, 어떤 사람은 풀이법, 어떤 사람은 스킬, 뭐 이렇게 가르쳐요. 이 접근법, 풀이법, 스킬을 가르쳐 주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스킬이 100% 맞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70%, 80% 맞는다는 거죠. 이 80%를 맞게 되면, 그러면 나머지 20%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이 스킬을 변형시키고 응용시키고 예외사항을 두고 안 맞도록 꼬아서 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80%는 그래도 맞기 때문에 이걸 가르쳐야 될 아이들이 있어요. 이거를 어떤 아이를 가르치냐, 이거 푸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다 못 풀어요. 시간 부족한 학생. 그러면 스킬을 가르치면 이 스킬 자체가 빠르게 푸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80%의 그럼 스킬에 뭐가 있냐, 유형인데 이제 속도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속도. 스킬을 가르쳐서 왜 증가되냐, 이게 문제 구조를 알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읽게 돼요. 필요한 부분을, 지문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선택지부터 읽는 거, 뭐 비교한 거. 또 하나는 이 객관식이 뭐냐, 이 선택지를 비교해서 뽑아서 풀면 되죠.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 푸는 법이 낯선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 틀린 거 맞는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라 고르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객관식 풀이법, 객관식 풀이법을 가르치고 속도를 높이고, 또 이 스킬을 가르쳐 준다는 건 또 뭐냐면, 이게 체크법을 가르쳐요. 체크법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실수를 자꾸 하니까 이 실수하는 거를 줄이는 거예요. 이거는 이 오답 정리하는 방법과 굉장히 유사를 해서 굉장히 이게 능력에 따라서 체크법, 오답 정리하는 법, 이게 다르죠. 그 다음에 문제를 이제 교차 검증하거나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항상 이렇게만 보면 틀리지,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 그럼 이제 유연해져요. 유연성을 가지고 교차해서 검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풀이 스킬이에요. 물론 가장 큰 건 뭐예요? 가장 큰 거는 이 문제 유형과
이론을 가르쳐 주면서 이 이론이 나오니까 이런 방식으로 문제 출제 의도가 되니까 이렇게 푸는 게 최단 풀이다. 라는 문제 의도에 맞는 이론에 맞는 유형에 맞는 그 문제의 출제 구성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속도, 객관식, 체크, 교차, 뭐 유형, 이론,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그래서 어떤 것, 그러니까 답을 내는 방식인데 실제적으로는 필요한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쩌면 필요 없는 거, 이걸 볼 필요가 없어. 이거는 가중치가 적어. 필요 없는 걸 더 많이 가르치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를 다 공부하게 돼요. 실제로 학생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국영수 과외를 하는데 영어 선생님이 문제 푸는 스킬을 가르쳐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 아직은 스킬을 배울 단계가 아닐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랬죠. 실력이 70%고 스킬이 30%인데 이거 먼저 눌리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막 예를 들어서 25% 이렇게 올리면 이 70%를 넣을 때 그 현재 학생이 한 40%인데 그러면 이거 합치면 65점이 돼버리죠. 착각을 해버려요. 실력이 늘었다고. 그래서 이거를 학생의 수준까지 예를 들어서 60점까지 올린 다음에 25점을 가르치면 85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25%, 이 30%에서 스킬이에요. 여기는 공부 내용이고. 그러니까 내용, 이 실력을 최대한 올린 다음에 스킬을 올리는 것은 합당해 보여요. 이 선생님 말이. 그러니까 어떤 애 실력을 이렇게 올리고 스킬을 가르쳐 주려고 해서 이제 만점을 맞추려고 했더니 얘가 그만두는 경우도 많아요. 과외에서. 그러면 얘는 실력을 늘리는 과정 속에서 어떤 아이는 실력을 늘리고 오답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스킬을 쪼개서 스킬을 한꺼번에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답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세히 차근차근 스며들게 가르쳐줘요. 스며들게. 왜 스킬을 스며들게 가르치냐? 이게 스킬이라고 이렇게 가르쳐버리면 그거를 더 신경 써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답을 가르쳐주는데 손가락을 더 많이 봐요. 그래서 오답 정리를 하게 되면서 이 작고 스며들게 보면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는구나 하고 더 이해가 되는데 이 오답 정리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죠. 이해됐나요? 네. 또 스킬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스킬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 대략의 경우에서 80%를 공부를 할 때 그죠? 시간 부족한 애는 가르쳐 줘야죠. 그렇죠. 그래야지 이걸 따라가니까. 근데 이제 80%를 가르쳐 놓으면 이걸 잘못 오해하면 엉뚱하게 실수를 해버려요. 엉뚱하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정말 상위권을 가면 이렇게 20%에서 변별력이 발생하지 이 80%에서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20%까지 하려면 이게 스킬도 단련할 시간이 필요해요. 오답 정리를 하든. 그 다음에 순식간에 받아들이는데 아이들이 이 스킬을 가르쳐주면 자신의 이게 시각이 아니잖아요. 그 스킬은 뭐냐? 문제 푸는 시각. 문제 푸는 시각, 방법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고차원적인 스킬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이 생각이 서로 다르니까 스킬을 가르쳐줘도 기술을 가르친다고 사람마다 다 틀리죠. 사용 정도가. 그렇죠. 이런 것처럼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이 스킬을 활용하는 게 또 다르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니까 지문을 다 안 읽고 홀라당 맞히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경우에 아이들한테 스킬을 하나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이 스킬의 원리, 이유, 방법, 그래서 하는 부작용 이런 것까지 다 정리하다면 이거 스킬 간단하게 하나 가르쳐 좀 금방 답 나오잖아요. 그럼 신기하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스킬에 관련된 거를 전부 다 설명하고 이걸 연습까지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진도를 못 나가요. 실제로 진도 자체가 안 나가진다고. 네, 알겠습니다.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가요? 정통으로는 맞아요. 정통으로. 이유는 맞겠지만 당연히 알고 싶겠죠. 그러면 할 수 없이 가르쳐야죠, 선생님이.
그죠? 근데 과외가 1주차밖에 안 됐으니까 좀 기다려봐야죠. 오답 정리를 어떻게 해주시고 그 사이사이에 스킬을 어떻게 나누어서 설명하는지. 그죠? 네. 그냥 혼자 할 수 있는 정도고 독해 풀고 듣기 하고 단어 많이 외우고 문법 풀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틀을 유지시킨다는 거겠죠. 솔직히 전 인강을 들으면서 독학으로 영어 공부 싶었는데 그럼 그렇게 하시죠. 혼자 꾸준히 외우고 문법을 인강하고 나가고 싶었는데 불안감을 커서 그럼 과외 선생님 위로 시키고 양 공부 양 많이 시키면 그거 값이죠. 궁금한 건 국어 영어 문제 풀이 스킬을 현 시점에서 그러면 지금 이제 고2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고2인데 바로 해갖고 수능 볼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장기간 잡으면 1년 정도는 스킬 안 배우고 공부 안정시킨 다음에 스킬 배우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 그죠? 응? 제가 스킬의 목매건 아니라 기초적인 건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 기초적인 걸 설명을 하다가 보면, 이게 진도 나가고 실력 쌓아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등급이나 7등급인데 스킬 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써먹지를 못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스킬이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유형 스킬 무슨 스킬 그러면 뭐 짧게만 막 생각하면 한 100가지 된다면 이 100가지에요 80%가 있어요. 80% 배웠죠 이제? 네. 자 여기다가 300가지나 500가지가 돼요. 그럼 요 20%예요. 그러면 이 스킬 배우느니 공부하는 게 더 낫겠네요. 500가지 배우느니. 그렇죠. 오답 정리를 하면서 그런 유형을 틀리면 교정을 이 500가지 중에서 그 학생에 필요한 우선순위를 가르치는 거는 의미가 있지만 이게 공통적인 스킬을 배운다고 문제풀이 스킬을 다 배운 게 아니거든요.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이 100가지 정도의 스킬은 가르쳐줘도 돼요. 근데 이거 안 배워도 인터넷에 다 떠 있어요. 웬만한 거는 문제 찍기, 문제 푸는 방법.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다가 수능 찍기 방법 해서 올리기도 하고 찍기를 왜 그렇게 풀어야 되는지도 올리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나쁜 독해 기술이나 뭐 이런 책자들 보든지 뭐 그러면 이렇게 유형별로 찍는 방법 나와요. 수능에 무지한 초보라 해도 문제를 죽어라 풀고 오답이 발생하고 쌓이면 이 오답을 통계내 가지고 그 학생에게 가르쳐야 되는 최우선순위의 스킬부터 이렇게 적용시키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죽어라고 풀다 보면 이 스킬이 없어도 넘어가는 거는 넘어가게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면 죽어라고 푸는 기간이에요. 기간 자체가. 스킬을 배워야 되는 기체가. 그죠? 네. 근데 스킬 배우고 싶으면 향상하게 저 스킬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과외하는데. 이렇게 하다가 불만 가져가지고 이제 과외를 또 안 하지. 근데 스킬 가르쳐 주세요. 근데 푸는 스킬을 가르쳐 주지 않겠다. 그러면 이게 뭐더라? 그 강사로서의 뭐 자기 고집 뭐 이런 게 있는 사람이겠네. 그죠?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이 정도 강사면 차라리 그저 가르쳐 줘 버리지. 과외하는데 안 그러냐? 그렇죠. 아니 얘 필요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이 선생이. 그래요. 그래도 괜찮은 선생 아니야? 그렇죠. 나 같으면 어떡할 것 같아?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스킬 다 가르쳐주고 잘러. 그렇죠. 다 배웠지? 그럼 그만두라고. 네. 스킬 다 가르쳐주면 이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고. 이해돼? 네. 실력이 안 늘어나고 이걸 배우면 자기 성적이 올라갔다고 생각. 고3이면 당장 시켜주지. 근데 고2인데 뭐 공부 좀 더 해서 오답한 문제를 굉장히 많아서 내가 왜 너한테 수학 스킬을 못 가르치냐 지금. 현재 지금 기초가 하니까. 네. 다른 것도 기초를 해야 되니까 기다려줘야지. 그리고 이 지금 인강을 보든 책을 보든 해서 기초를 혼자 못 넘기면 이 수업 들어야 될 게 너무 많아갖고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걸 혼자 돌파를 해야 이 돌파한 힘을 바탕으로 이 고난도를 할 때 조언을 해주면 그러지. 이해됐어요? 예. 과외를 하는데 스킬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되셨나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 스킬을 엄청나게 오래 연구를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가르쳐 너한테. 너 독해하는 거 찔러서 읽는 거 했었지? 네.
그다음에 그게 잘라서 체크하는 것도 했고 시 읽는 법도 했었지.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각도로 분석하면서 들어가는 것도 했었지. 네. 그래서 끌어가면서 오답 정리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눠서 보고 뭐 하는 것도 했었지. 네. 이게 다 스킬 전체적인 빠른 그러니까 나중에 핵 스킬을 정리하기 위해서 바탕을 쫙 까는 거였어. 안 배운 게 아니야.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전체 스킬을 위한 기본 스킬. 그러면 이 스킬이 뭐야 결국은? 문제를 분석해서 핵심을 찾아가는 그지? 시험 문제 푸는 법. 시험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되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시험 문제 공부법. 학습법, 시험 문제 푸는 법, 특히 오답 정리 이런 것과 다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자, 대전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